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상식적인 관점, 뷰를 보통 관점이라고 하죠. 견해. 상식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저 관점은 색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동격 대시예요. 관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동격 대시라고 합니다. 색상은 어떤 객관적인 사물의 특징이라는 것, 아니면 또 오브가 이거 중요해요. 오브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객관적인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사하는 되죠. 그래서 사물로부터 튕겨 나온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을 반사하는. 그러니까 빛이 사물에 이렇게 튕겨서 반사되잖아요. 그러면서 색이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말하기를 한 나무의 잎들은 초록빛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린 빛을 반사하니까. 이럴 때 이제 요건 즉 초록빛은 초록함이라는 것은 that it's just as 마치 실제와 같은 거다. 그 잎사귀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실제로 이제 녹색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니까 하지만이 들어가도 좋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색깔이라는 것은 물리적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단지 그 보는 이의 그 정신이나 눈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유지하고 있는 건, 만일에 나무가 숲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 나뭇잎의 잎사귀는 색깔을 잃었을 수도 있다. 자, 이제 받아들이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nd so 모든 것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도치 구문으로 앞에 내용 전체 받아서 so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제 이게 동사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would만 썼는데 여기 앞에 would be colorless 이 부분은 이제 일종의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또 그들이 말하기는 대생략됐고요. 그러한 것들은 없다. 색상과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단지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 다 어떤 방식으로는 옳다고도 할 수 있다. 색깔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한데 바로 그러한 장소, 이분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 장소 즉 관계부사를 이제 여기서 연결시킨 거죠. 우리의 뇌와 세상 또는 우주가 만나는 곳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색상이라는 것은 곧 장소라는 거고 우리와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그 뇌는 해석되는 곳이고 우주는 실존하는 곳이죠. 그래서 색상은 만들어지게 된다. 빛이 즉 세상으로부터의 빛이 우리 눈에 의해서 등록되었을 때, 그죠? 등록되었을 때, 그리고 해석되었을 때, 우리 뇌에 의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사람들의 뇌가 동일한 어떤 형체의 색상을 볼 때 녹색이다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뇌에서 해석된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녹색으로. 그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22 가볼게요. 소설을 작성을 할 때,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ing. 그 정보에 대한 조사가, 이게 주어죠.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태죠. to be done.
그리고 어떠한 것은 the things that 바로 허구에 대한 것은 some kinds of fiction, 허구 소설 같은 것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소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과학 스릴러물 같은 거죠. 정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둘 다 부정이니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웹사이트, 작가를 위한 웹사이트는 심지어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어디로 가는 그 경찰서로 향하는 그죠? 탐방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웹사이트가 있나봐요. 결과적으로는 소댓 이렇게 콤마 찍고 소댓은 위하여락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범죄를 쓰는 작가가 can get it right 올바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주 그 경찰서의 그 편지 이게 letter 하면은 편지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해요. 폴리스로 갔어. 죄송해요. 정중한 편지 한 장은 당신에게 허락을 묻습니다. 허락을 얻을 것입니다. 방문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에 그리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당신이 필요한 제가 방문해서 좀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이나 뭐 대통령실 이런 데죠. 경찰서, 대통령실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기억할 건 대디야 당신은 당신의 독자들을 드라이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끌고 갈 것이죠. 지루함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you need to pack everything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팩하면 이제 꾸겨 넣는 거죠. 싸는 거니까 당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작품 속에 다 꾸겨 넣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되게 지루해질 거라는 거예요. 디테일, 즉 중요한 디테일들은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고 이게 동사예요. 중요한 디테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중대한 것은 중대한 것은 바로 그 한 이야기를 말하고 또 캐릭터들을 발견하고 긴장과 또 갈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 마치 기차역의 스케줄, 타임테이블 아니면 빌딩 청사진 같은 것이 아니라요. 발견해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쓰는 건 사실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뉘앙스로 간단하게 쓴 글이었습니다. 23. 거의 모든 것들은 every랑 nearly가 붙어서 거의 모든 것. almost라는 단어랑 동의어죠. almost 한번 써보세요. almost. 모든 것들이 당신의 입을 거쳐야만 하고 그리고 to get to the rest of you. 당신의 나머지 전부 이런 뜻인가요? 당신의 나머지 부분에 get to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당신의 입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건 음식이나 공기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를 썼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까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건강한 입 상태가 당신의 몸이 얻을 수 있도록 몸이 필요한 것, 그죠? What it needs. 그리고 또 막을 수 있도록 몸을 새로운 것들로부터 건강한 입은 굉장히 적정한 어떤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당신의 폐까지 입속이요, 그죠? 그리고 또 건강한 치아와 또 잇몸, gums는 관계대명사 써서 막아준다. 해로운 미생물들을 막아줍니다. 입에서 당신의 혈류로
혈류 이런 뜻이죠. 피랑 이게 스트림이 원래 강물 이런 뜻이잖아요. 강줄기. 그래서 혈류라고 하면 돼요. 혈류로 들어가는 거로부터 혈류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미생물들을 막아줍니다. 입이요. 그 순간부터, 즉 당신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입속의 건강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든 당신 삶의 영역을, 됐죠? 영역을, 그리고 입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주어져 what happens 에서 주의하시고, 보통은 그냥 여정이다. 죄송해요. 팁. 일각이다. 네. 여기 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빙산의 일각, 굉장히 최소한이다 이런 뜻이죠. 입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리고 어떠한 반영이 될 수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다른 당신의 신체 장기들에서. 그래서 좋지 않은 입속의 건강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질병에. 그리고 그 질병은 끼칠 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몸 전체. 입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미생물들, 즉 건강하지 않은 입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혈류로, 피로, 그리고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떠한 곳으로, 당신의 신체에. 그러면서 분사 찍고 분사 들어갑니다. 심각한 건강 위험을 가하면서 되는 거죠. 분사 구문이야 이제 끝에는. 네. 뭐 해석이 거의 막힘없이 됐다는 얘기는 일종의 약간의 문법 빼고는 크게 단어 신경 쓰고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잘 해결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12분 채 안 되게 세 지문을 찍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금방 끝난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